도대체 일본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일본은 왜 자꾸 한국과 비교를 하는가? 현재 전 세계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 자국에 대한 비판 기사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알 수 없는 행동으로 미국의 선을 넘는 도발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로 큰 고생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한국 역전 현상의 노이로제. 우선 최근 일본판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비교가 심각한 상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국과의 역전 현상을 보도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러한 기사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종종 나왔거나 2015년경에 한국에서 많이 보였던 기사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에 처음으로 한국의 실질 구매력을 비롯 GDP가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했는데 당시 이것에 한국인들이 크게 열광했으며 그동안 일본을 넘을 수 없는 경제 대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본조차 넘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음을 나타나는 지표가 나왔다는 기사가 한국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러한 신문기사는 더 이상 한국 신문지면에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5년 전 이슈로 그다지 큰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일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한일 역전 현상에 주목하냐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최대 출판사 겐다이는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와의 기고문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 경제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더욱더 파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는 대뜸 2040년에 한국의 GDP는 8만 달러가 되며 일본은 지금과 비슷한 4만 달러에 지나지 않을 거라 말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역전 현상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표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라면서 한국은 도전적이며 모험하고 혁신을 위해서 몸을 던지나 일본은 버블이 터진 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의 30%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의 GDP는 이제 일본의 80%가량까지 추격해온 상황이라면서 이 추세로는 앞으로 20년 뒤엔 한국이 일본의 GDP 2배가 되며 일본은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으면 다행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또 계속됩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이 기사가 나간 뒤에 불과 일주일 후에 한국의 일본을 2027년에 역전한다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 등의 지표가 2027년에 일본을 역전한다는 것입니다. 혐한으로 얼룩지고 K방역 실패로 물들고 있는 일본의 신문 지면에 느닷없이 한일 역전 현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국의 방역 상황을 한국보다도 더 상세하게 보도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소위 혐한 장사가 잘 되는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예민한 소재는 기피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의외라는 것이며 이에 일본판 뉴스위크지도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뉴스위크지의 기무라 미키 기자는 어느 순간 한국이 일본의 국제 기준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벤치마크 대상이 한국이 되었으며 한국의 소식에 따라 일본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뉴질랜드의 경제 지표가 일본을 역전했다고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으나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뭔가만 발표가 나도 일본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구글 트렌드를 살펴보면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는 게 한국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위크에서는 일본의 국내외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 크게 자신감을 잃었으며 국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국민 소득도 일본을 계속 추격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스트레스가 되었으며 어느새 한국은 선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쇠락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뉴스의 흐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 한국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해당 기사의 일본 누리꾼들 반응도 짜증으로 일관하는데 한국은 삼성, SK반도체 빼고 뭐가 있냐고 반응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반도체는 물론 2차 전지, 친환경, 바이오 섹터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일본에서 반도체를 훔쳐갔다며 별것 없는 나라로 애써 무시한 상황인 것이죠. 정작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넘나들며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팬데믹 내내 선진국에게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동북아 백신 허브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확실히 일본의 위치를 그대로 가져가 버린 느낌인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의약업이 발달은 했으나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내어주게 된 형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관련 뉴스에서 일본은 해외에 투자해놓은 자본에서 나오는 경상수지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 내부적인 요인 말고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지위도 급격히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G7에 초청받으면서 정작 일본보다 서방 지도자들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서 일본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도 모든 지표를 보자면 일본 대신 한국이 G7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한국이 G7에 더욱 적합한 국가라며 일본인이 질색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들은 일본을 외면하고 한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스페인의 경우에는 일본에 학을 떼고 있으며 한국과 어떻게든 경협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배제되고 중국은 부적절하며 한국이 제격으로 떠오른 것이죠. 뉴스위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일본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상황에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빛을 발하는 국면이 반복되면서 일본의 일종의 노이로제가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서방의 G7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일본의 방역 성공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일 K-방역 실패로 신문 지면을 할애하면서 일본이 결국에는 승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세계 주요 어느 언론도 일본의 방역에 본받아야 한다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조차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데 미국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냉정하리만큼 여전히 한국 방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확진자 폭발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백신 패스 등 사회적인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방역 자체로 놓고 봤을 때 해외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방역의 기준으로 놓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의 경우 일본 방역에 대해서 황당하다라며 더 이상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취재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일본 정부기관 감염관리연구소는 일본인 유전자가 우월해서라는 등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니 서방의 언론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손절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새 일본은 그저 한국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나왔고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중증 환자가 줄어든 게 이미 오미크론이 만연했거나 인도와 같이 집단 면역이 달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투명하게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확진자가 일 1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중국조차 하루 확진자가 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인구 1,300만 명인 시안조차 봉쇄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펴니다만 이러한 중국조차 오미크론 전염력 앞에서는 최근 하루 2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에서 확진자가 100명 내외로 그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무리수 가운데 미국의 뒤통수를 쳤고 미국이 크게 화가 났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일본, 미국을 놀라게 한 최근 조치.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이 코로나를 잡았다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면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싸늘하게 거부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심각하나 정상회담 시 수백 명의 수행원이 일본에서 오게 되는데 만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때문에 감염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멋대로의 방식을 남에게 강요를 잘하는데 미국에도 그랬다가 철퇴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제멋대로 태도가 이번에 선을 넘어 미국을 불쾌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중국과의 군사 한라인을 구축한다면서 뜬금없는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군사 한라인 개설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연락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신뢰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 동맹 중심의 쿼드에 가입하고 항상 중국에 대해 철저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에는 항상 한국이 친중 세력이라며 이간질에 앞장서온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엔 베이징 올림픽을 한국이 보이콧 안 하지만 일본은 보이콧했다며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에 알만한 정부 인사를 모두 파견해 중국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미국 앞에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일삼고 있다가 이젠 중국과 군사 한라인까지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 국방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일종의 뒤통수를 여러 방면에서 친 셈이 되는 것인데 이는 실제 일본 정부의 방향성과도 연결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실제 이제 미국 정부만 의지하지 말고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틈만 나면 일본을 노리고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는 국면이 등장했음에도 미국은 뜻밖의 일본을 적극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불시에 일본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속절없이 센가쿠 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비롯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강화하는 국면으로 가려고 준비하면서 미국과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막상 중국이 일본에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요원하기에 중국과도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오락가락, 미중 사이에 제대로 중심을 못 잡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거론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핵무장 시켜봤자 어떤 식으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일본이 고립되며 도태되는 결과도 났습니다. 한국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모든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